안녕하세요. 내과식당TV 정석구입니다. 오늘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간에 혹 또는 간에 낭종 또는 간에 결절이 있어서 추적 관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간의 낭성병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 건강은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낭성병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간 낭성병변이라고 하는 것은 간에 생기는 액체가 주머니같이 구조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경우에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간 낭성병변의 종류와 발생 원인, 그리고 진단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 낭성병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단순 낭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를 했었을 때 간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유형의 낭종입니다. 이러한 낭종은 대부분 무증상이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러한 간 낭종이 발견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만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낭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낭종은 간 낭종 내부에 출혈이 있거나 감염이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낭종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간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더 면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러한 복합 낭종이 발견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CT나 MRI와 같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 낭성병변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생기는 낭종은 주로 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 발달 과정 중에 담관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면 낭종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성 낭종 같은 경우에는 대개 가족력이 있는 경우나 유전적 변이가 있는 경우에 더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선천성 낭종은 거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드물게 나이가 들면서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천성 낭종은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기생충 감염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에키노코쿠스증이라고 하는 기생충 감염이 간 낭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개나 여우 같은 동물에서 인간에게 전염이 되고 간에 복잡한 낭종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의 외상이나 염증 등의 후천적 요인에 의해서도 낭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큰 충격을 받았었을 때 간 조직이 손상되면 그 안에 출혈이라든가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낭종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 낭성병변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증상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은 단순 낭종 같은 경우에는 한 10cm 정도 되는 경우에도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모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복합 낭종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낭종이 커지면서 간 주변 조직을 압박을 해서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낭종이 커지면서 또한 이제 복부에 팽만감이 느껴짐으로써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가 있고, 간은 소화 기능과 밀접한 인접 장기이기 때문에 낭종이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낭종에 감염이 발생하면 발열, 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간 건강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 낭성병변은 어떻게 진단해야 될까요?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저는 항상 건강검진할 때 이 복부 초음파를 꼭 하라고 하는데요. 초음파 검사는 비침수적이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간의 낭성병변을 진단하는 데는 아주 좋은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CT가 있는데요. CT 같은 경우에는 간의 낭종의 크기와 구조를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특히 낭종 내부에 출혈이나 감염 여부가 있었을 때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MRI 검사가 있는데요. MRI 같은 경우에는 간의 낭성 병변을 더욱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MRI는 복합낭종의 내부 출혈이나 종양 여부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형 증강 대비 초음파라고 해서 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로 간 내부 혈류 흐름을 더욱 정밀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낭종 내부의 혈관의 구조나 출혈 상태를 파악하는데 아주 좋은 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간 낭성 병변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단순 낭종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단순 낭종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낭종이 커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낭종 흡입술이나 경화요법 등이 고려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잡한 낭종의 치료, 즉 복합낭종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있거나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꼭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나 배액 등의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에키노코쿠스 감염증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항기생충 약물과 함께 심각한 경우에는 외과적 제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낭성 종양이 의심될 경우에는 대부분 상급 병원에 전원이 돼서 즉시 생검과 수술적 절제를 통해서 종양의 성격을 파악하고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과식당에서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간의 낭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간 낭성 병변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증상도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낭성 병변이나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기적인 간 건강검진을 받는 것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